나정숙의 생활실험실 17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정숙입니다. 안산시는 시민들이 살기에 편리한 점이 많은 도시입니다. 근린공원과 녹지가 많아서 아이들과 산책하기 좋은 점도 있고, 집 가까이 작은 도서관들이 가까이 있어서 아이들과 도서관을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안산에 각 동에 한 개씩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가까이 두고 책을 읽는 문화는 평생에 직접 역량을 키우는 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에 도서관이 많은 것은 예로부터 역사적 유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문인들이 교류장을 쓰였던 조선시대 4대 서고의 하나인 청문당에 만권루가 있습니다. 만권의 책을 보유하던 청문당은 선비들이 책을 읽고 토론하며 인문학적 지평을 넓혔던 문화재죠. 저는 2023년 안산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총회에 다녀왔어요. 크고 작은 안산의 도서관 협의회 만들어서 연대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중앙도서관의 도서관 정책을 건의하기도 하고, 안산 정책, 작은 도서관의 정책 진행 방향에 대해서 협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의 친구로서 안산시 작은 도서관 조례의 제정을 돕기도 했고요. 도서관 연구 모임을 꾸준히 해서 안산시 작은 도서관 발전에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은 정민주 동동 작은 도서관 관장님이신데요. 안산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회장님이시기도 했습니다. 정민주 관장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시고 안산에서 펼치고 있는 작은도서관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창완의 회상을 듣겠습니다.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났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17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동동 작은도서관 관장이시고 전 안산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회장이신 정민주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정민주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동 네. 끝자락 안산천이 보이는 곳에 동동 사립 작은도서관을 10년째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또 재밌는 책과 함께 놀이하고 있는 동동쌤 정민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산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회장님을 4년 동안 그렇게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얼마 전 2023년 작은도서관 협의회 총회에서 다른 또 회장님으로 넘겨주셨는데 4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죠? 뭐 코로나 시기였기도 했고 작은도서관이 1인 1체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같이 뭔가를 하는 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래도 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세요? 네. 안산에 작은 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몇 개인지 좀 궁금한데요. 작은 도서관 또 협의회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작은 도서관은 말 그대로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작은 도서관 시설에 대한 기준이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10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열람석은 6석 이상, 그다음에 도서관 장서가 1000권 이상 되는 곳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산시에는 올해 23년 3월 기준으로 74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네, 꽤 많군요. 네, 74개 중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공립작은 도서관이 14개이고요. 나머지 60개가 사립 작은 도서관이라고 불립니다. 네. 그래서 뭐 공립, 사립, 뭐 좀 이게 뭐지? 뭐 어려우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사립 작은 도서관은 뭐 개인이나 단체, 아파트나 회사, 뭐 아니면 종교시설 이런 데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사립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뭐 주민센터나 이렇게 안산시에 마크가 붙어 있는 그런 도서관들은 작은 도서관, 공립 작은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산시 작은 도서관 협의회는 공립 중에도 위탁 운영하는 공립 작은 도서관과 사립 작은 도서관 18개가 함께 모여서 그동안 책 읽는 안산, 책 읽는 시민 문화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했고요.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운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이나 도서관 정책 개발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74개의 안산시 작은 도서관 중에 18개의 도서관 그 여러 모임들이 18개의 작은 도서관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게 작은 도서관 협의회군요. 네네. 근데 지금 거의 10년째 정도 활동을 하시니까 꽤 오래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협의회라고 단체가 조직된 거는 이제 저희가 올해 9회차 총회를 해서 9년이고 네. 이 전에 네트워크라고 해서 네. 아마 의원님도 같이 활동을 네.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작은 도서관들이 모여서 같이 뭔가를 해보자라는 운동은 계속 있었고 네, 이게 협의회가 만들어진 지는 9년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2014년인가 12년인가 아마 작은 도서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큰 도서관 관장님, 그러니까 집행부 또 의원들 또 여기 작은 도서관의 관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안산시 작은 도서관 연구 모임도 해서 안산시 작은 도서관 조례도 제정하고 활성화, 그리고 직접 현장에 가서 어떤 곳은 아파트에 작게 만들어진 도서관이 있고 어떤 곳은 좀 크게 시에서 위탁한 그런 작은 도서관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 그 작은 도서관마다 특성이 있어서 참 재미있었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 9년째가 되고 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민주 관장님은 10년째 이렇게 도서관 운동을 하고 계시다는데 별명이 동동님이신가요? 네, 제가 하고 있는 도서관이 동동 작은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네. 이름을 지을 때
아이동에 움직일 동자를 썼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도서관. 그래서 아, 우리나라는 도서관을 생각하면 조용해야 되고 그쵸. 공부하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좀 아이들이 이렇게 도서관에 왔을 때는 좀 부산스럽고 아이들이 특성 자체가 부산스럽고 움직여야 되는데 조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오래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놀이터처럼 생각하고 와서 좀 떠들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하고 좀 놀기도 하고 하면서 책을 읽는 재미있는 경험을 한 도서관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 하나는 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사립작은 도서관은 그런 운영이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동동 책 놀이터라고 하고 싶었는데 네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네. 그래서 동동 작은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저도 이제 동동쌤이라고 해서 활동을 하는데 별칭을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이게 동동의 의미가 뭐 동동거리다 그런 것도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쌤으로 제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가서 동동거리는 아이들의 모습, 움직이는 아이들, 책과 같이 놀이하는 그런 작은 도서관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정민주 관장님은 사실 우리 또 지역사회에 정명기 목사님과 강명순 전 의원님의 따님이시기도 하죠. 네, 우리 강명순 전 의원님은 안산의 부스러기 사랑 나눔의 그 전국적인 또 자원봉사 활동에 불을 지피신 훌륭하신 분이고 또 정명기 목사님도 우리 지역사회의 어른이신데 정명기 목사님은 요즘에 건강하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은퇴하시고 집에 네. 계셔서 이게 코로나랑 좀 이렇게 맞물려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집에 계신 시간이 많긴 하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워낙에 책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책을 아마 섭렵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한 몇 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전인가, 자살 예방과 관련한 제가 시의원일 때 시정 질문을 준비했을 때 뵀는데 또 안산시에 그 자살 예방에 관련한 운동도 하시는 거로 들었습니다. 우리 정명기 목사님 따님이신 또 정민주 관장님이 이렇게 훌륭한 작은 도서관 운동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되게 반갑네요. 그러면 우리 정민주 관장님 안산시에 작은 도서관이 74개나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문을 닫고 있는 도서관도 있다고 들었어요. 현재 작은 도서관 실태는 어떤가요? 네, 21년도 작은 도서관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에 비해 2019년도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작은 도서관 사립 작은 도서관 개수가 한 220여 개가 감소되었다고 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요? 네네. 네. 그런데 안산시도 그래서 어땠는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020년도 초반에는 73개였는데 21년도 하반기에는 68개로 좀 줄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행히 또 작년 22년에 신규 등록한 도서관들이 다시 늘어나서 현재 이제 74개가 되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그 기간에 운영이 어려워서 좀 숫자의 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책을 대출하기 위한 방문도 있지만 지역에서 어떤 작은 소모임이나 프로그램을 위한 모임들이 많이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많은데 코로나 팬데믹 때는 초반에 도서관이 다중이용 시설로 지정되면서 임시 휴관을 하는 때가 많았어요. 열었다가 닫았다가. 다중이용 시설로 네네. 지정이 됐군요. 그래서 그래도 공립 작은 도서관은 뭐 문은 열고 있고 뭐 대출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사립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모임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한 네. 원동력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사실상 좀 운영이 어렵고 또 문을 닫다 보니까 또 폐관으로 이어지는 그 수순을 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 조사 보고서에도 공립 작은 도서관은 유지가 되거나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사립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률도 조금 그 자체 도서관마다 이용률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가요? 뭐 크게 그러니까 또
코로나 시대 때는 이제 책을 대출 갈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비대면 서비스도 진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좀 이용률이 줄어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독서율이 많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거든요. 네. 성인이 한 달에 한 권 책을 안 읽는다고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었는데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들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이용률이 적은 거죠. 하지만 이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그 작은 도서관이 있는 주변에 있는 이용자들은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네. 동마다 도서관들이 각각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서관, 특히 이제 다문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들도 오고, 또 어떤 도서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유롭게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든 도서관도 있고, 또 대부도 같은 도서관에는 사실은 정보를 얻고자 거기서 다양한 정보에 대한 또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단순히 이용률만 가지고서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섣불릴 수가 있겠네요. 네, 저희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도 사립이나 공립이나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거든요. 어디에서 평가를? 시에서 주관해서 하기도 하고요. 경기도에서 주관을 네.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경년으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정량 평가, 정성 평가가 있어요. 그러면 정량 평가에 보면 뭐 도서관 규모에 대한 것, 아니면 도서관 대출 건수에 대한 것, 아니면 신간 도서관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뭐 프로그램을 몇 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큰 도서관에 비하면 대출 건수나 대출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할 때마다 저희는 이건 여기에서 점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분류하는 것 자체도 너무 그 간격이 커서, 그래서 꼭 이것만으로 평가를 해야 되나, 그래서 보완을 해서 정성평가에서 저희는 이러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이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라는 걸 어필을 하기는 하는데, 좀 어쨌든 등급을 매긴 거나 지원하는 데 있어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조금 작은 도서관의 특성을 좀 잘 반영해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그런 수치로만은 안 했으면 굉장히 좋겠다. 중요한 말씀을 하시네요. 작은 도서관의 특성을 맞춰서 평가하고 심사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음악을 한 곡 듣고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래의 너를 사랑해 듣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라서 늘 친구로 난 너무도 편했었어. 이게 사랑인 줄 모르고 지내서 그래 왔어. 널 못 보면 보고 싶고 내 꿈속엔 네가 자꾸만 나타나고 매일 잠도 못 자 눈물로 지냈어. 너의 거절이 난 두려워서 오늘도 또 못하는 그 말 집 앞에 서서 준비했던 말. 나 꿈에서라도 그 꿈에서라도 너의 눈을 보며 고백하고 싶은 소중한 말. 내일은 정말 꼭 해보고 싶은 말. 용기조차 없어 못했던 말. 나는 겁이 나서 너무 무서워서 네가 멀어질까 오랫동안 못했던 말. 너를 사랑해.
하고 싶은 소중한 말 너를 사랑해 이렇게 아플 줄 알았다면 시작하지도 말걸 오늘도 난 이렇게 눈물만 오늘도 또 못하는 그 말 눈물로 또 고백하는 날 나는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작은 목소리로 고백하는 노래된 혼잣말 내일은 정말 꼭 해보고 싶은 말 용기조차 없어 못했던 말 나는 겁이 나서 너무 무서워서 네가 멀어질까 오랫동안 못했던 말 너를 사랑해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정민주 동동 작은도서관 관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관장님, 동동 작은도서관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아이들이 동동동동 거리면서 활동할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드는데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이들이 조금 움직여도 되는 도서관이어서 책과 놀이와 접목한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뭐 생태놀이도 하고 뭐 책놀이는 기본으로 하고 뭐 베이킹 뭐 초콜릿을 만든다던가 요리 활동 같은 거를 했는데 요즘에는 작년부터는 제가 이제 재활용 이렇게 기후 문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쓰레기가 되는 재활용을 가지고 뭔가 아이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재활용 놀이터라는 거를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재활용 놀이터 재밌네요. 네, 그래서 뭐 박스 놀이를 한다던가 택배 박스를 모아서 막 그걸 박스 놀이를 한다던가 아니면 페트병을 모아서 그걸로 뭔가 장난감들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뭔가 쓸모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랑 만들면서 이렇게 쓰레기도 다시 너네들이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분리배출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돼라는 것들을 아이들이랑 놀이를 통해서 조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셋째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오후 아이들과 같이 하고 있고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또 다양한 성인들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들도 뭐 아로마 수업이라던가 뭐 그전에는 라탄 수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라탄 수업은 어떤 거예요? 라탄 바구니 만들기 뭐 그런 것들 털실로. 아니 대나무 그 뭐죠? 이렇게 등나무 네. 이렇게 나무 심으로 바구니 만드는 거 그런 것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천연 제품 뭐 세제를 만든다던가 화장품 만들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좀 복지관 실생활과 역할도 하시네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문화 프로그램 독서 문화 프로그램도 있지만 독서 문화 프로그램에서 문화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쪽 그래서 실생활과 좀 연관된 그런 프로그램과 활동들이 좀 많이 진행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다가 여기 책도 있네. 책도 한번 읽어볼까? 뭐 이렇게 해서 책을 보시기도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는 다른 도서관이랑 다르게 서가가 벽으로만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가운데가 뻥 뚫려져 있어요. 아.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아파트나 집에서 못 뛰잖아요. 못 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뜁니다. 와 하고 와서 막 뛰다가 네. 이제 한참 논 것 같으면 좀 지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러면 얘들아 너는 무슨 책을 좋아하니? 그래서 책 한 권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래도 도서관이니까 한 권 책은 읽고 가자. 뭐 이렇게 해서 또 책을 읽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 동동도서관에 자주 이용하는 주 고객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까 뭐 유아들 그다음에 유아들은 엄마랑 같이 와요. 보호자들랑 같이 와야 되니까 뭐 엄마들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엄마들은 그냥 심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낮 시간에 이렇게 은퇴하신 시니어 어르신들이 이렇게 종종 저희가 이제 2층은 도서관이고 1층은 북카페처럼 이렇게 차를 마실 수 있도록 공간을 해놨는데 거기를 오셔서
한두 시간씩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뭔가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와, 이 작은 도서관이 그야말로 북카페 역할, 또 복지 프로그램에 관련한 것도 하시고 또 시니어들의 만남의 장소도 네. 공간을 하시는 아주 다양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동동작은 도서관에 요즘에 인기 있는 책은 어떤 책들이 주로 인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은 사실은 책과 조금 먼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출을 그렇게 많이 하시진 않는데, 그래서 우리 도서관은 그냥 있는 책들, 뭐 안산의 책으로 선정된 책이나 아니면 이제 신간 도서들을 갖다 놓기는 하는데, 다른 도서관들은 무슨 책을 많이 읽으시나 조금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대중 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매체에 소개되거나 아니면 뭐 영화가 됐다거나 뭐 베스트셀러라고 베스트셀러 지정되거나 또 안산의 책도 안산의 많이 책. 대출을 하고 있고요. 뭐 아버지의 해방일지, 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불편한 편의점, 이거가 작은 도서관에서도 인기 책이라고 책이에요? 해요. 그래서 불편한 편의점은 2022년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에서도 가장 많이 대출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많은 책들은 공공도서관에 없으니까 네. 작은 도서관에 있나요? 라고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저희는 있어요. 그러면 대출하러 오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천당이라고 이렇게 만화로도 애니메이션으로 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머니들이 계속 시리즈물로 나오는데 구매해주기는 좀 아깝고 그렇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중앙도서관이나 큰 도서관에는 없대요. 없고. 그러니까 있나요? 하면 네, 저희는 있어요 하면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도서관에 요즘에 슬림덩크 만화책을 해놨었는데 그동안에는 대출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 영화되고 나서는 책꽂이에 꽂혀 있을 날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공립도서관에 없는 거 사립도서관에 찾으면 있겠네요. 뭐 거의 많이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신간도서로 저희가 책 건수로를 따지면 뭐 중앙도서관이나 미디어 도서관이나 큰 도서관이랑 경쟁이 안 되지만 신간 위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인기 있는 책들은 조금 그렇게 문의를 하시면 저도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을 독서 모임에서 좀 읽고자 구입하기 전에 여러 우리 안산의 공립도서관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다 대출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책방에 샀는데 이렇게 작은 도서관에 찾아서 한번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네요. 그럼 관장님,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때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있겠네요. 책을 계속 또 사갖고 운영하셔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은 없어요? 있죠. 작은 도서관, 우리나라의 작은 도서관 운동은 민간이 주도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문고, 여기 엄대서 마을문고 운동부터 뭐 새마을 운동으로, 새마을 운동으로 시작돼서 우리나라에 지금은 학교마다 도서관이 다 있지만 학교에 도서관이 없고 도서관이 되게 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민간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나 이런 중심으로 책을 읽는 공간을 만들어서 마을문고로 시작한 것이 이제 법제화되고 작은 도서관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간에서 시작한 거니까 너네들이 좋아서 한 거니까 알아서 하는 거야. 막 초반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도서관마다 뭐 이렇게 회비를 받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 주체가 아까 뭐 개인이나 단체, 종교시설 뭐 이렇게 뭐 아파트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영 주체가 운영비를 알아서 하는 게 책임이 가장 크고요. 지금은 이제 평가를 받아서 등급을 받아서 이제 시와 도에서 이제 약간 뭐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강사 책 지원금이 이렇게 등급별로 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정말 비용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금 나왔을
지원금 이제 책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아. 그때는 이제 신간으로 무조건 신간으로 하자. 그리고 어떤 도서관은 이제 회비를 조금 걷는데 이제 연체됐을 때 연체료를 좀 받아서 그거랑 해서 한 달에 3권씩 신간을 사신대요. 그래서 더 샀으면 요구는 많은데 그거를 다 채워주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해서 그래서 재정적인 어떤 지원 그다음에 그 운영할 때 뭐 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건비에 대한 것들은 거의 뭐 자원봉사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고 정말 적은 비용을 받고 하신다고 보면 돼요. 아, 그렇겠네요. 사실은 그런 작은 도서관 운동하기가 쉽지만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도서관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책 한 권 읽으려면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책을 읽고자 했을 때 도서관에 가서 빌리는 어떤 그런 대차 대조라 그러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상호 대차 네네네. 그런 부분에 또 책을 빌릴 수 있는데 이 작은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운동의 차원에서 말씀해 주실래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공공도서관은 어떻게 개인 학습 공간으로 자꾸 인식돼서 독서실 뭐 약간 네. 이런 분이 가서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막 이런 네. 스타일인데 사립 작은 도서관 운동은 어떤 민간이 주도해서 어떤 독서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것들을 했어요. 그래 왜 그게 가능했냐라고 보면 작은 도서관이 마을의 곳곳마다 생기면서 접근성이 일단 좋아졌고요. 그렇죠. 내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작은 중앙도서관도 저희도 그래도 가까이 있지만 좀 걸어가기에는 멀고 차 타고 가기에는 애매한 그렇죠. 거리인데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그런데 애매하죠. 집 가까운 곳에 걸어서 뭐 10분, 20분 이내에 있다라고 하면 가까운 곳에 있어서 거기 가면 뭔가 책을 빌릴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그곳에 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접근성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생활 바운더리 안에 접근성이 좋으니까 생활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죠. 저희 역세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러면 도서관이 가까이 도세권이라고 해야 되나 막 혼자 말을 막 만들었는데 만드셨어요? 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아무래도 있다 보면 오며 가며 들릴 수 있는 그런 도서관들 그래서 그런 일상성을 가지고 있고 일상 속에서의 네. 도서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까운 주민들이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옆집에 있는 누구도 왔네? 요 저기 있는 누구도 왔네라고 해서 모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들이 생기고 그거를 또 반영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동체성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민주시민운동이나 그런 교육들이나 네.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책 읽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 의식이 있고 뭔가 좋은 가치를 사회에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우리가 뭔가 같이 해보자. 그게 실생활에서 어떤 것이든 아니면 뭐 기후 문제도 그런 것들을 읽고 우리가 작은 거 실천해볼까? 아니면 이런 거 해볼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성, 그 마을 공동체성. 그래서 마을 활동이랑도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마을 작은 도서관에서도 마을 활동도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작은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좀 이거 좀 해주세요. 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그동안에는 아마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일상생활이 멈췄잖아요. 네. 모여야 되고 가서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외부적인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멈춰 있어서 아마 요즘 들어서 올해 이제 3월 들어서 도서관 운영합니까? 아니면 도서관 프로그램 있어요라는 문의 전화가 저희 도서관에도 꽤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다시 예전의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 또 그리고 혼자 이렇게 고립되어 있던 마음들이 조금 힐링되고 싶은 마음, 치유하고 싶은 그런 뭐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새로운 책도 대출하지만 이런 모임 하고 싶은데 저희 인용해도 될까요? 그래서 모임 장소로 그래서 작은 도서관은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작은 도서관 입장에서도 책이랑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열려 있어요. 언제나 오셔도 됩니다. 그런 장소 제공의 역할을 요구도 있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꼭 책과 관련된 것만 아니어도 뭐 독서 동아리도 있지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도서관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해달라. 그런데 이것도 재정과 관련돼 있어요. 좋은 전문가, 좋은 강사님을 하려면 이렇게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그렇죠. 작은 도서 저도 마찬가지로 공모 사업 같은 거 엄청 했어요. 뭐 우리 동네 학습 공간 막 이렇게 강사비 지원해 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요즘에 이제 아까 상호대차도 얘기했는데 사립 쪽은 상호대차가 사실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큰 도서관에서 빌려서 이제 우리 동네 가까운 도서관에다가 반납을 하면 그거를 네. 수거해 가는 제도가 상호대차인데 이제 공립 작은 도서관들은 그래도 하는데 이게 이제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조금 이게 아직 어려워서 다른 시는 조금 보완해서 화성시나 이런 데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화성시는 작은 도서관까지 상호 네, 대체가 사립 돼요? 작은 도서관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배달 서비스처럼 해서 완전 개방은 아니어도 일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안산은 아직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조금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그런 게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책을 읽고 싶은데 도서관은 6시면 문을 닫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퇴근 이후에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공공도서관들은 연장해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저희 협의에 있는 도서관 중에 별별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밤 9시까지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너무 좋다고 또 하시고 그리고 안산의 특징이 저희 협의회는 아직은 들어오지 않으셨는데 회사 내에 여기 공단이 많잖아요. 네. 회사 내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서 그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들이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생기고 있어요? 7, 8개 정도 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기도 해요. 네, 이러는 노동자들이 네. 언제든지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또 공단에서의 작은 도서관이 생기고 있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은 도서관은 사실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부분에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이 있네요. 음악을 한 곡 듣고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듣겠습니다. 너에게 전화를 하려다 소화기를 놓았네. 잠시 잊고 있었나 봐. 이미 그곳에는 넌 있지 않은 걸.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마지막 작별의 순간에 너의 눈속에 담긴 내게 듣고 싶어한 그 말을 난 알고 있었어. 말하진 못했지. 내 마음 깊은 곳에 너에게 혼자 이게 하지는 않을
만남의 기쁨도 헤어짐의 슬픔도 긴 시간을 스쳐가는 순간인 것을 영원히 함께할 내일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기다림도 기쁨이 되어 만남의 기쁨도 헤어짐의 슬픔도 긴 시간을 스쳐가는 순간인 것을 영원히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오늘은 동동 작은 도서관 관장이신 정민주 관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 또 대상도 다양한 것 같아요. 아까 공단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는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활용할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관장님, 작은 도서관의 이런 다양한 서비스, 이제 아까 말한 다문화 도서관, 또 공단 도서관 뭐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좀 더 다양한 도서관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자료 정보의 제공, 뭐 대출 이런 것들의 역할인데 네. 저희가 아무래도 작은 도서관이다 보니까 큰 도서관, 공공도서관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의 특색이나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좀 특색 있는 특성화하는 거요. 특성화하는 것들이 사실 필요하고요. 뭐 작은 도서관이 작기 때문에 어떤 요구자들의 수서가 신속하게 반영이 된다거나 아니면 요즘 트렌드는 이래요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공공보다는 빠르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들이 되려면 결국엔 재원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재원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되군요. 네, 지원이 된다면 작은 도서관 선생님들은 그런 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10여 년 동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는 하는데 코로나로 조금 주춤한 주춤하죠. 거는 네.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요즘에 그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이 아무래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많이 주요 이용 타겟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노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잖아요. 네. 안산도 그것을 이제 비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안산의 특징이 이제 다문화, 상호문화 도시로 저희가 되어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서비스, 그래서 제가 다문화 도서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인들이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분들이 많죠. 또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대출을 하려면 이게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증빙을 할 수가 없어서 대출을 어렵게 찾아와서 자기 나라 말의 책을 읽고 싶어서 왔는데 그것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저희가 안도협에서도 계속 네.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원칙으로는 안 되지만 안산시만의 상호문화도시로 가서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하고 있고 중앙도서관 관장님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이제 시니어들을 위한 네. 뭐 어떤 도서관은 우리 동네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애들 그림책만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니어들을 위해서 그 이제 베이비붐 시대가 70대 젊은 어르신들이고 이제 한 2, 3년 있으면 제2 베이비붐 시대가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학교에 도서관이 없었던 학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고학력이고 욕구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도서관에 좀 와서 뭔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다양한 이제 독서 목록들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그 작은 도서관 협의회 총회에 가보니까
그런 강사님이 그 강사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누구시죠? 김은아 작가님. 김은아 네. 작가님이 이제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뭐 그림책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는 도서관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이제 뭐 평생학습관에도 시니어들을 위한 뭐 시를 저기 읽고 그다음에 시를 직접 이제, 시를 지어보는 모임도 있고 또 뭐 그림책 읽어주는 그런 봉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봉사하실 수 이렇게 있게. 저기 교육하는 모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네.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좀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기도에서도 화성시나 성남시에는 그 실무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활동비 같은 거를 운영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사실은 안산시 같은 경우는 운영비 자체는 없고 이제 책과 이제 뭐 시설 같은 거 물건이나 아니면 프로그램비 요 정도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확대해 나갈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작은 도서관 운동이 전체 뭐 큰 도서관 통틀어서 시 전체의 책 읽는 문화를 만드는 거네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네. 그것이 뭐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책을 통해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의제라든가 아니면 또 다양한 아이디어도 내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시의 어떤 그 활성화, 그리고 활력을 일으켜주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책보다도 스마트폰을 너무 좋아해요. 그렇지만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 뭐 이런 것들이 키워지는데 과장님 책의 독서 습관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뭐 많이 책을 노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아이가 셋인데 엄마가 도서관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책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소중하게 네.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데 아까 김은아 작가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는 영상이나 스마트폰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 그냥 불 켜놓는 것과 같이 그냥 아이들한테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TV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막을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만 너무 보면 시각적인 자극만 하고 생각을 하지 않게 그냥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멀리하도록 좀 잠깐 멈춤할 수 있는 멈춤의 시간을 잠깐 만드는 거. 그래서 멈췄을 때 뭐를 하느냐, 책을 한번 읽자. 그래서 꺼져 있는 스마트폰이 눈에 보이기만 해도 집중을 못 하는데요. 사람들이 뇌가 네, 그래서 스마트폰 자체 옆에 자체가 그래서 그냥 안 보이는 곳에다가 숨겨놓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책을 읽는 좀 시간을 가지는 것, 그런 것들을 제시했어요. 네. 스마트폰을 일단은 멈추고 스마트폰이 보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책을 읽는데 약간 방해하니까 하루에 다만 1시간이라도 스마트폰을 치우고 아이들하고 같이 책을 만나는 식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네. 이렇게 작은 도서관 운동은 결국에는 작은 도서관 협의회 운동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관장님, 올해 작은 도서관 협의회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실무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시 뭔가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작은 도서관을 다시 활성화시켜보자 라고 해서 그런 것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거나, 저희가 운영진들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힐링 시간도 갖고 또 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을 위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들을 좀 중앙도서관과 같이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안산 작은 도서관 정책이 어떤 건지 참 궁금한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시는 화성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또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요. 안산시 작은 도서관 정책 지원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은 지금 뭐 코로나를 지내면서 도서관 관련된 작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도서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이렇게 축소된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책 안산의 책 선포식 같은 것도 다시 대면으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런데 좀 관심을 많이 시민들이 가져주고 책 읽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그런 정책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뭐 이렇게 다문화 도서관을 위한 것들이나 아니면 그런 서비스나 상호 대차도 이제 시민들이 요구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실현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월피동에 예술 도서관이 네. 얼마 전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네. 앞으로 도서관이 조금 이렇게 생겼을 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좀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관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겠지만 네. 우리의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해서 책 읽는 것들 그런 거에 좀 문화가 형성이 책 됐으면 문화를 좋겠어요. 형성하기 네네네네네.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재원도 지원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도서관에도 방문을 해주시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관장님,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일동에 살지 않는데 동동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활동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뭐 막 이렇게 딱 여기는 우리 도서관만 뭐 우리 동네만 해야 돼요라고 하지 않고 이게 저희도 행정구역상은 이동이지만 이게 거의 그 해양동 각각 그 패션타운 있는 데기 때문에 사동과 해양동이 가까워요. 가까워서.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도 이용하시고요. 또 내가 볼일보러 갔다가 아니면 직장이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가까운 곳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 74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한번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집 근처에 가까운 도서관을 가도 좋고 또 본인이 관심 있는 작은 도서관, 동동 도서관에 가면 아이들하고 동동동동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 책 놀이터가 있고 다문화 도서관에는 또 다양한 외국의 책들이 있는 거군요.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는 게 우리 안산의 작은 도서관 정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민주 우리 관장님께서 작은 도서관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우리 안산의 도서관 정책의 활성화에도 역할을 하시는데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도서관 활동을 한 지 이제 만 10년 차고 협의회 회장을 이제 두텀 하면서 조금 지친 부분도 있었어요. 네. 이게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혼자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뭔가 다 같이 하는 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또 도서관을 문을 닫을까 말까 고민하는 도서관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힘든 시간에 하다 보니 저도 이렇게 되게 멘토링을 한다거나 도서관을 방문하면 서로 힘을 주고 막 으쌰으쌰해서 되게 좋았는데 그동안 했던 활동들 내가 과연 왜 도서관을 계속 이렇게 힘든데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조금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고민했던 것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10여 년간의 도서관 운동을 하시면서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았겠습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는 도서관을 지켜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작은 도서관 운동에 같이 하면서 안산이 언제든지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손을 잡고 책을 읽고 또 그 책을 읽은 거를 같이 나누고 그래서 안산이 정말 책 문화가 활성화되는 그 거리국 축제 보면 그 광장에서 책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매년 책문화 축제를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조금 중단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리극이나 연극도 책에 기반해서 한 것들이 많으니까 같이 뭔가를 한다면 이거를 먼저 봤는데 책에 다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치면서 정민주 관장님 혹시 본인이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가시면서 굉장히 감동 있었던 책이다 하는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저는 그
그림책 중에 네. 그림책이기도 하고 하는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있잖아요. 네. 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 부모님의 역량도 있고 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 사람이 네.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뭐 많은 글도 중요하지만 그림에서 주는 그런 이미지 그런 네.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아낌없는 나무의 책을 추천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명기 목사님하고 우리 강명숙 국회의원님께서 활동하셨던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정신이 또 우리 정민주 관장님한테도 같이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런 힘이 우리 안산의 작은 도서관 운동을 활발하게 발전시키는 역량으로 지금 우리한테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정민주 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작은 도서관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으로 만나 뵙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동동의 작은 도서관장이신 정민주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는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입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을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점점 너 멀어지나 봐 웃고 있는 나와 때론 며칠씩 덜하게 지내 점점 널 잊는 것 같아 멀리처럼 점점 넌 떠나가나 봐 슬픔에 익숙해진 뿐인걸 점점 어쩌다 또 생각나 너를 그릴 때가 오면 숨 막히게 지쳐 애써 참아낼 수 있겠지 그렇게 널 버려 내 아픔도 점점 넌 멀어지나 봐 그게 편해지나 봐 너의 얼굴도 생각이 나 점점 너를 버릴 것 같아 나 어느새 점점 너를 그릴 때가 오면 숨 막히게 지쳐 애써 참아낼 수 있겠지 그렇게